이미 A가 5억을 가져갔으니까 남은 1억은 내가 다 상속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1억 5천 받고 A는 4억 5천 받은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최선이에요? 네, 최선이에요. 안녕하세요. 신은정의 신신당부의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별수익이라는 쟁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수익은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는 쟁점이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도 같이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수익이라는 거는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한테 생전에 증여를 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텐데, 그러면 모든 생전증여가 다 특별수익이냐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먼저 상속을 받았다라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금액도 그렇고 지급한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데요. 자녀가 대학교 때 지원받은 교육비라든지 생활비, 용돈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거라면 모든 이체 내역들이 다 특별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미리 상속을 받았다라고 인정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결혼 자금이라든지 집을 사주셨다든지 집을 살 때 상당한 금액을 보태주셨다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해줬다든지 이런 식의 재산적인 변동이 있으면 그 부분이 특별수익으로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1,000만 원 이상이라면 특별수익으로 주장했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돌아가신 분 밑으로 자녀가 상속인으로 2명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남아있는 재산이 약 1억 정도 있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 A에게만 5억 정도 증여를 해서 A의 특별수익 5억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B는 어떤 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단은 지금 남아있는 재산이랑 증여된 재산의 그 가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때 1차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이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분할을 먼저 하게 돼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는 소송을 통해서 몇 대 몇 혹은 누구에게 상속을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의 대상은 요 1억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5억 자체를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1억을 분할함에 있어서 이미 A가 5억을 가져갔으니까 남은 1억은 내가 다 상속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는 목적은 지금 남아있는 재산이 있는데 이미 가져간 사람도 있다. 얘는 5억도 가져갔는데 똑같이 5대5로 나누면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 내가 더 많이 받아야겠다라는 취지로 하는 소송이거든요. 원래 이 재산이 증여되지 않고 남아있었다고 하면 한 사람당 사실 3억씩은 분할을 받으실 수가 있었던 상황이신 거예요. 근데 이미 이분이 5억을 가져갔죠. 그러니까 남은 1억은 그냥 B한테로 전부 다 상속을 할 수 있도록 주장을 해서 인정받는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남아있는 재산이 있으면은 이 재산을 특별수익이 없는 상속인한테로 최대한 상속받을 수 있게 몰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류분이 부족한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유류분 지분은 4분의 1이거든요. 한 사람당. 그러면은 1억 5천 정도가 돼요. 내가 1억을 받았지만 유류분이 1억 5천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마이너스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서 A에게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대로 순탄하게 흘러갔다고 해도 네네. 나는 1억 5천 받고 A는 4억 5천 받은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최선이에요? 네, 최선이에요. 이제 유류분은 사실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유류분 지분이 1억 5천밖에 안 되면 이거를 넘어서서 받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남아있는 재산도 1억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재산이 남은 게 조금 더 많으면 좀 달라지나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유류분 청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남아있는 재산이 1억이 아니라 4억이 남아있다. 먼저 유류분부터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에 지금 5억 플러스 4억 하면 9억이거든요. 그러면 2억 2,500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법정 지분대로 하게 되면 원래 이분이 4.5억을 받으실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게 증여가 안 됐다면. 근데 이분이 4.5억을 초과해서 5억을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이 남은 4억을 B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이 금액이랑 이 금액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크죠?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이 없는 거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서 끝낸 다음에 유류분 검토를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남아있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 분할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유류분이 부족한지 안 한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류분 시효가 1년이기 때문에 혹시나 시효를 놓쳐서 상속재산 분할만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청구를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은 유류분 접수를 해놓고 상속재산 분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를 시켜놓고 결국에는 유류분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수익의 개념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특별수익을 다 알고 오신 경우를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사실 특별수익이 일부만 아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가 아닌 토지의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지방에 어떤 땅도 더 줬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주소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증거 신청을 해서 명확하게 주소지 확인하고 그 토지의 시가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설명드린 사례처럼 유류분이랑 상속재산 분할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유류분 사건 필요 없이 상속재산 분할로만 해결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근데 모르고 유류분까지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 소송 비용을 날리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